그녀는 그저 평범한 한국인 지원자인 척했다. 그들은 그녀를 쓰레기 취급했고 전통 복장에 커피를 쏟은 뒤 비웃으며 내쫓았다. 계획은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다음 날 아침 5명의 미국인 임원들은 자신의 말을 녹화한 영상을 마주한 채 얼굴이 새하얘졌다. 그들이 모욕한 여성이 CEO의 아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이었다. 맨해튼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아파트의 창문으로 쏟아지는 황금빛 저녁 햇살 속에서 지원은 노트북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키보드를 두드렸다.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가 가득했고 그녀의 날카로운 눈동자는 오류를 찾아 빠르게 움직였다. 어깨가 뻐근해질 때마다 목을 돌리며 휴식을 취했지만 그녀의 정신은 완벽함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갔다. 드디어 완성됐어. 지원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다. 그녀가 개발한 알고리즘은 단순한 코드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정한 혁명이었다. 인공지능이 출신 배경, 성별, 인종에 관계없이 순수한 능력만으로 인재를 발굴하는 시스템. 그녀의 가슴은 자부심으로 부풀었다. 현우가 노크 소리와 함께 사무실 문을 열었다. 평소와 달리 그의 얼굴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독일 투자자들과 계약을 성사시켰어. 그가 말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없었다. 하지만 회사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 지원은 눈을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다. 괴롭힘 보고서? 맞아. 이번 달에만 3명의 아시아계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했어. 고위층의 체계적인 차별을 주장하고 있어. 인사팀은 뭐래? 산드라는 개별적인 사례일 뿐이라고 해. 과장하고 있다고. 현우는 창가로 걸어가 맨해튼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우리는 진실을 알잖아. 지원은 노트북을 닫았다. 그녀가 개발한 알고리즘은 JS, 글로벌 홀딩스 시장 가치의 60%를 차지하는 회사의 핵심 자산이었다. 하지만 내부가 썩어가는 회사에서 그 유산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증거가 필요해. 그녀가 단호히 말했다. 무시될 수 있는 단순한 증언이 아니라. 현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그녀에게 다가왔다. 한 가지 생각이 있는데 위험해. 그리고 네 도움이 필요할 거야. 어떤 생각? 넌 항상 회사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어 했잖아, 맞지? 내 이름이나 내 진짜 이력 없이. 지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내가 우리 회사에 잠입하길 바라는 거야. 어떤 신분으로? 평범한 지원자로. 탄탄한 자격을 갖춘, 하지만 특출나지 않은 한국계 여성으로. 그들이 과소평가할 만한 사람으로. 지원은 그녀가 만든 알고리즘을 생각했다. 출신, 성별, 외모와 상관없이 인재를 식별하는 시스템. 회사가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고 마케팅용으로만 활용하는 시스템. 언제 시작할까? 계획은 세워졌다. 하지만 지원도 현우도 이 결정이 가져올 파괴적인 결과를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것은 편견을 가진 이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결혼 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날 밤 지원은 잠들지 못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할머니가 한국을 떠나기 전 들려주신 이야기를 떠올렸다. 네가 2배로 열심히 일해야 겨우 인정받을 거다.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라. 우리의 가치는 다른 이의 시선이 아닌 우리 자신의 진실에 있다. 창밖으로 맨해튼의 불빛이 반짝였다. 그 화려한 빛 뒤에 숨겨진 어둠을 밝히는 것. 그것이 그녀의 사명이 되었다. 지원은 옷장 깊숙한 곳에 보관된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냈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나무의 질감은 그녀에게 멀리 떠나온 고향을 떠올리게 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할머니가 한국을 떠날 때 입으셨던 하늘색 한복이 모습을 드러냈다. 시간이 지나 약간 빛바랜 비단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그 안에는 수십 년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한복 옆에는 가족 사진들이 놓여 있었다. 퀸스의 작은 가게에서 밤낮으로 일하던 부모님, 낡은 사전으로 영어를 공부하던 어린 시절의 자신, 그리고 현우를 만났던 하버드 졸업식 날의 사진. 지원은 사진 속 자신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그때 그녀는 미국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정말 확신해? 미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어린 시절 친구이자 현재 회사 변호사인 그녀는 소파에 앉아 차를 홀짝였다. 들키면 함정 설치로 고소당할 수도 있어. 함정이 아니야. 지원은 단호히 대답했다. 진실성 테스트일 뿐이야. 2주 동안 지원은 철저히 변신했다. 억양이 더 강한 영어를 연습했고 진짜 업적은 언급하지 않은 채 탄탄한 이력서를 만들었다. 현우는 비밀리에 기술혁신 이사 자리에 대한 면접을 일정에 넣었다. 면접관은 인사팀의 산드라리, 재무의 그레고리 마틴,
마케팅의 레이첼 모스, 운영의 앤드류 블레이크, 그리고 기술팀의 헤더 연기야. 현우가 서류를 펼치며 설명했다. 모두 문제적인 발언 이력이 있어. 지원은 산드라의 이름을 듣자 얼굴을 찌푸렸다. 아시아계 직원들의 승진을 방해한다는 소문이 있는 여성이었다. 그녀는 할머니의 한복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려 빛에 비춰보았다. 실크의 섬세한 무늬가 햇빛에 반짝였다. 미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법적으로 승인된 기업 행동 테스트로 숨겨진 카메라를 설치할게라고 말했다. 면접 전날 밤 지원은 한복을 입어보았다. 거울 앞에 서서 그녀는 자신의 모습뿐 아니라 외모나 억양 때문에 기회를 잃은 모든 이민자 여성들의 모습을 보았다. 그들의 눈물과 좌절, 꿈과 희망이 그녀의 어깨를 무겁게 했다. 내일은 CEO의 아내가 아니야. 그녀는 침대에 앉아있는 현우에게 말했다. 그냥 지원이야. 기회를 찾는 이민자일 뿐. 하지만 그녀가 남편에게 고백하지 않은 것이 있었다. 그녀 안에 무언가가 이 테스트가 회사에 대한 진실뿐만 아니라 그들의 결혼에 대한 진실도 드러낼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현우가 자신이 겪을 일들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까 봐 두려웠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원은 할머니가 들려주신 또 다른 이야기를 떠올렸다. 미국에 처음 왔을 때 할머니는 뛰어난 수학 실력에도 불구하고 영어 발음 때문에 계산원 일만 할 수 있었다. 어느 날 계산 실수로 비난받았을 때 할머니는 종이에 복잡한 수식을 풀어 자신의 계산이 맞았음을 증명했다고 했다. 지원은 한복 주머니에 작은 녹음기를 넣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개인적인 보험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걷게 될 길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할머니의 용기를 기억하며 눈을 감았다. 내일 세상은 다르게 보일 것이다. 그리고 그녀 자신도. 지원의 구두 소리가 JS 글로벌 홀딩스의 대리석 로비에 울려 퍼졌다. 화려한 크리스털 샹들리에 아래로 걸어가면서 그녀는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꼈다. 할머니의 하늘색 한복은 현대적인 유리와 강철 건물 사이에서 더욱 도드라졌다. 접수원들은 그녀가 의도적으로 망설이는 영어로 자신을 소개하자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한 여자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동료에게 귓속말을 했고 둘은 함께 키득거렸다. 신분증 보여주세요. 경비원이 냉담하게 요구했다. 지원이 서류를 내밀자 그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70층이라고요? 확실합니까? 네, 맞아요. 지원은 억양을 강조하며 대답했다. 면접 있어요. 경비원은 코웃음을 치며 그녀에게 방문자 배지를 던지듯 건넸다. 임원용 엘리베이터에서는 양복을 입은 남자가 그녀에게서 미묘하게 거리를 두었다. 마치 그녀의 전통 의상에서 무언가 전염성 있는 것이 풍겨 나오는 것처럼. 지원은 등을 곧게 펴고 평정을 유지했다. 매 반응은 그녀와 현우가 의심했던 것을 확인해 주었다. 70층에 도착하자 조용한 복도가 그녀를 맞이했다. 회의실로 안내된 지원은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숨을 고르고 할머니의 용기를 떠올렸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회의실에는 5명의 임원이 기다리고 있었다. 인사팀의 산드라리는 그녀가 들어올 때 눈도 들지 않았고 재무의 그레고리 마틴은 비웃듯 웃었다. 마케팅의 레이첼 모스는 운영의 앤드류 블레이크에게 무언가를 속삭였고 그는 노골적으로 웃음을 터뜨렸다. 길을 잘못 들어선 것 같네요. 기술팀의 헤더 연기 말했다. 청소 서비스 면접은 지하에서 진행해요. 아니요. 지원은 이력서를 내밀며 대답했다. 기술혁신 이사 면접입니다. 침묵이 흐르고 곧 폭발적인 웃음이 터져 나왔다. 이게 진짜예요. 그레고리가 이력서를 손끝으로 집어들며 물었다.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일하기 충분한 영어 할 수 있어요. 지원은 의도적으로 억양을 강화하며 대답했다. 산드라는 눈을 굴리며 말했다. 누가 이 면접을 승인했죠? 뭔가 할당제인가요? 앤드류는 우연히 그녀의 한복에 물을 쏟았다. 이런 전통 의상이 세탁이 필요해 보이네요. 지원이 자신의 경험을 설명하려 할 때 레이첼이 그녀를 가로막았다. 자기야, 여기는 김치 식당이 아니야. 우리는 기술을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해. 그녀의 말에 지원의 가슴이 조여들었다. 할머니의 소중한 한복이 모욕당하는 것을 보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 전체가 공격받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표정을 굳게 유지했다. 최후의 타격은 그레고리가 넘어지면서 그녀의 가슴에 뜨거운 커피를 쏟았을 때였다. 갑작스러운 화상의 고통에 지원은 숨을 들이켰지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뜨거운 액체가 피부를 태우는 동안 그녀는 단지 잠시 눈을 감았을 뿐이다. 이런 정말 미안합니다. 그레고리는 가짜 사과를 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이 아닌 만족감이 번뜩였다. 산드라가 보안 요원을 호출하는 동안 지원은 천장에 숨겨진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것은 당신들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저에 대해서가 아니라.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지원은 주머니 속 작은 녹음기의 버튼을 눌렀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을 모욕하기 전에 나눈 대화까지 모두 녹음했다. 그들이 보안 요원과 함께 그녀를 건물 밖으로 에스코트할 때 지원은 고개를 들고 당당히 걸었다. 외적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내면에서는 분노의 불길과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다. 로비에 도착했을 때 한 젊은 아시아계 리셉셔니스트가 그녀에게 걱정스러운 눈길을 보냈다. 그 눈빛에서 지원은 연대감을 느꼈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이해했다. 밖으로 나온 지원은 맑은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제 첫 단계는 끝났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다. 빌딩에서 3블록 떨어진 작은 카페의 화장실에서 지원은 마침내 눈물을 흘렸다.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으며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가슴의 화상은 붉게 부어올라 욱신거렸지만 그 고통보다 더 깊이 아픈 것은 겪었던 굴욕이었다. 손으로 한복의 얼룩을 조심스럽게 만지작거리며 그녀는 할머니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내 정체성을 부끄러워하는 순간 그들이 이긴 거야. 이 한복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다. 그것은 할머니가 미국에 도착했을 때 존엄성과 희망을 품고 입었던 유산이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현우였다. 어땠어?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했어. 지원은 감정을 억누르며 대답했다. 정말 훨씬 더. 지원은 화상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모욕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무언가가 그녀를 막고 있었다. 남편과 완전히 공유할 수 없는 굴욕감의 깊이가 있었다. 그것은 그가 아무리 공감하려 해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경험이었다. 집으로 가고 있어. 그녀는 말했다. 거기서 얘기하자. 카페를 나와 택시를 잡으면서 지원은 손에 쥔 녹음기를 꽉 쥐었다. 그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라 그녀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무기였다. 택시 안에서 운전사는 백미러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괜찮으세요, 부인? 지원은 자신이 여전히 조용히 울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냥 힘든 하루였어요. 알아요. 운전사가 대답했다. 저는 파키스탄에서 6년 전에 왔어요. 공학 엔지니어였지만 그는 말을 끝내지 않고 그저 운전대를 가리키며 쓸쓸히 웃었다. 지원은 그의 눈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다른 피부색, 다른 억양, 하지만 같은 이야기. 그녀는 녹음기를 더 단단히 움켜쥐었다. 집에 도착하자 지원은 긴 샤워를 했다. 뜨거운 물이 화상을 어루만지며 약간의 안도감을 주었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위반감은 씻겨나가지 않았다. 욕실 거울에 김이 서리자 그녀는 손가락으로 단어 하나를 썼다. 정의. 옷을 갈아입고 그녀는 자신의 진정한 유산이 담긴 사무실로 향했다. 발표된 과학 논문들, 등록된 특허들, 혁신상들, 그리고 그 옆에는 서울에서 찍은 현우와의 사진이 있었다. 뉴욕으로 이주하기 전 JS 글로벌을 세우기 전의 모습이었다. 그들이 분리된 세계에서 살기 전 현우는 회사의 공식 얼굴로, 그녀는 그림자 속 빛나는 두뇌로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지원은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현우에게 주머니 속 녹음기에 대해 말하지 않을 것이다. 아직은. 먼저 회사 카메라가 포착한 것만으로 그가 어떻게 반응할지 보고 싶었다. 그의 반응은 그녀에게 중요했다. 현우는 단지 분노할 것인가? 아니면 그 너머를 볼 것인가? 그는 그녀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이 질문들이 그녀의 마음을 괴롭혔다. 핸드폰이 울렸다. 미나였다. 면접실 비디오를 확보했어. 지금 당장 봐야 해. 미나의 목소리에는 지원이 전에 들어본 적 없는 긴박함이 있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대답했다. 보내줘. 영상을 다운로드하는 동안 지원은 다시 한번 할머니의 말씀을 떠올렸다. 때로는 진실이 가장 아플 때 그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란다. 지원은 재생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이 영상이 단지 개인적인 상처의 증거가 아니라 변화의 시작이 될 것임을 알았다. 현우는 세 번째로 녹화 영상을 보는 동안 그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져 갔다. 지원은 화면이 아닌 남편을 관찰했다. 그의 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지켜보았다. 충격에서 분노로, 그리고 마침내 더 차갑고 계산적인 무언가로. 다 해고야. 마침내 그가 말했다.
5명 모두.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미나가 답했다. 그들은 고위 임원들이야. 철통 계약을 맺고 있어. 방법을 찾아 현우가 명령했다. 미나는 법률 문서들을 펼쳤다. 최선을 다할게. 하지만 그들은 단순한 부적절한 행동으로 치부할 가능성이 높아. 지원은 블라우스 아래 화상을 어루만졌다. 피부는 여전히 예민하게 아팠고 그 고통이 그녀의 결심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네가 그들을 대면할 때 내가 거기 있고 싶어. 지원이 말했다. 현우는 망설였다. 확실해? 이미 충분한 굴욕을 겪었잖아. 바로 그 때문에 내가 거기 있어야 해.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숨겨진 아내로서가 아니라 JS 글로벌에 인정받지 못한 공동 창립자 지원윤으로서. 그녀의 말에 현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죄책감과 놀라움이 섞인 감정이었다. 지원은 그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폈다. 미나는 한숨을 쉬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어. 이 녹화물을 사용해 그들에게 조치를 취하면 함정이라고 주장하며 고소할 수 있어. 지원은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모든 말이 오디오로도 녹음되어 있어. 내가 들어가기 전 발언까지도. 현우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것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잖아. 왜냐하면 영상에 대한 내 진짜 반응을 보고 싶었으니까. 지원이 대답했다. 내가 설명할 필요 없이 네가 얼마나 심각성을 이해할지 알고 싶었어. 부부 사이에 긴장된 침묵이 흘렀다. 처음으로 현우는 이 경험이 회사뿐만 아니라 그들의 결혼에도 균열을 드러냈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 뭘 내게 말하지 않고 있니, 지원? 그의 목소리에는 상처와 걱정이 섞여 있었다. 지원은 다시 가슴을 만졌다. 이번에는 블라우스의 단추를 풀어 붉게 부어오른 화상을 드러냈다. 커피 화상, 의료 처치가 필요해. 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왜 먼저 말하지 않았어? 그는 화상을 보며 충격에 빠진 듯했다. 왜냐하면 먼저 네가 정의를 위해 싸울지 아니면 겉모습을 위해 싸울지 알아야 했으니까. 현우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결의가 함께 담겨 있었다. 지원아, 난 언제나 너의 편이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해. 하지만 지원의 눈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다. 그들의 결혼 생활 내내 현우는 그녀를 그림자 속에 두었다. 그녀의 천재성은 그의 성공의 엔진이었지만 세상은 오직 그만을 알았다. 미나가 개입했다. 임원 회의가 내일 아침 9시로 예정되어 있어. 모두가 참석할 거야. 완벽해, 지원이 말했다. 난 같은 한복을 입을 거야. 정확히 있던 그대로. 그날 밤 현우는 지원이 잠든 줄 알고 조용히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그녀는 깨어 있었고 그의 말을 들었다. 이사회에게 말해. 내 아내가 내일 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그리고 이제부터 그녀를 공동 창립자로 모든 문서에 추가하도록 해. 지금까지 그러지 않은 것은 내 실수였어. 지원은 눈을 감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현우를 사랑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가 필요한 것은 사랑이 아니라 정의였다. 그리고 내일 그녀는 그것을 얻을 것이다. 임원 회의실의 공기는 형식적인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완벽한 정장 차림의 임원들이 넥타이를 조정하고 메시지를 확인하며 점점 커지는 긴장감을 무시하고 있었다. 지원이 얼룩진 한복을 입고 조용히 입장했을 때 모든 대화가 갑자기 멈췄다. 현우가 그녀 뒤를 따랐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회의실 테이블의 광택 나는 표면에 반사되었다. 지원은 그 빛 속에 의도적으로 서서 한복의 얼룩이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보이도록 했다. 화상은 여전히 아팠지만 그녀는 그 고통을 힘으로 바꾸었다. 산드라 리가 일어섰다. 그녀의 얼굴은 혼란스러움으로 일그러졌다. 서 사장님 회의에 손님이 있을 거라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손님이 아닙니다. 현우가 차갑게 대답했다. 제 아내이자 이 회사의 공동 창립자입니다. 방 안에 웅성거림이 퍼졌다. 5명의 면접관들이 동시에 창백해졌다. 지원은 그들의 얼굴에서 순간적인 공포를 보았다. 기억 속에서 그녀는 자신을 비웃던 그들의 웃음소리를 떠올렸다. 이제 웃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시작하기 전에 현우가 계속했다. 몇 가지 우려스러운 데이터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민에게 신호를 보내자 그녀는 화면에 통계를 투영했다. 지난 2년 동안 아시아계 직원의 73%가 승진 거부 후 사직했습니다. 92%가 경멸적인 발언을 경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레이첼 모스가 끼어들었다. 존경을 담아 말씀드리자면 사장님, 이것이 반드시 차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성과 문제. 조용히 하세요.
현우가 말을 잘랐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침묵에 빠졌다. 창밖에서는 맨해튼의 교통 소음만이 희미하게 들렸다. 스크린이 지원의 면접 영상으로 바뀌었다. 소리는 수정처럼 맑았다. 모든 모욕, 모든 조롱하는 웃음, 잔인함의 매 순간이 방의 완벽한 음향에 의해 증폭되었다. 지원은 그들의 얼굴을 하나씩 살폈다. 산드라는 자신의 손톱을 파고 있었다. 그레고리는 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레이첼은 입술을 깨물었고 앤드류는 시선을 내리깔았다. 헤더만이 정면으로 화면을 응시했다. 지원의 가슴에 커피가 쏟아지는 장면이 클로즈업으로 비춰졌다. 이어서 그녀의 마지막 말이 울려 퍼졌다. 이것은 당신들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조명이 켜졌을 때 침묵은 절대적이었다. 산드라가 말하려 했지만 현우가 손을 들어 그녀를 막았다. 지원이 할 말이 있습니다. 지원은 천천히 일어났다. 몸 안에서 떨림이 일었지만 그녀의 외면은 평온했다. 그녀는 얼룩진 한복을 만졌다. 이 한복은 제 할머니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억양 없는 완벽한 영어로 시작했다. 산드라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할머니는 1960년대 IBM의 초기 컴퓨터를 프로그래밍할 때 이것을 입으셨습니다. 백인 남성 엔지니어들이 커피를 대접하라고 설득하는 동안에도요. 지원은 노트북을 열고 복잡한 코드를 투영했다. 이것은 A37J 알고리즘입니다. 우리 예측 분석 기술의 기반이죠. 제가 만들었습니다. 혼자서. 그녀는 5명의 고발된 사람들을 직접 바라보았다. 당신들은 저를 무능력 때문에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편견을 넘어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거부한 것입니다. 그레고리 마틴의 얼굴에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진짜 눈물이었다. 지원은 그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이제부터 현우가 말을 이어받았다. 이 회사는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당신들은 선택에 직면해 있습니다. 변화에 동참하거나 떠나거나. 회의실의 문이 열리고 이사회 구성원들이 들어왔다. 그들의 표정은 엄숙했다. 지원은 두려움이 아닌 단호함으로 그들을 맞이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다음 날 아침 도시는 폭발적인 헤드라인으로 들썩였다. JS 글로벌 CEO 편견 테스트 후 임원 해고, 그리고 억만장자의 한국인 아내 위장 면접에서 모욕당해 같은 제목들이 모든 주요 신문과 뉴스 사이트를 장식했다. 지원과 현우는 아파트의 창가에서 미디어 폭풍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유리창 너머로 중앙공원이 가을의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었지만 그들의 시선은 태블릿에 고정되어 있었다.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 수백 개의 알림, 그리고 격렬하게 오르내리는 주식가치. 이걸 예상하지 못했어. 현우가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다. 누군가 이야기를 유출했어. 지원은 자신의 휴대폰에 온 특정 메시지를 주시했다. 헤더 영에게서 온 것이었다. 5명 중 유일하게 대면 중에 말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들과 달라요. 투자자들이 격분하고 있어. 현우가 계속해서 말했다. 그의 이마의 걱정의 주름이 깊게 패었다. 불필요한 위험에 회사를 노출시켰다고 해. 불필요한? 지원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그녀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제도화된 편견이 불필요한 위험이라고? 현우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물론 아니지. 하지만 투자자들은 돈만 생각해. 지금 그들은 주가 하락과 잠재적 소송에 대해서만 걱정하고 있어. 전화가 울렸다. 미나였다. 문제가 생겼어. 그레고리 마틴이 지금 생방송 인터뷰를 하고 있어. 지원은 재빨리 TV를 켰다. 화면에는 눈에 띄게 지친 모습의 그레고리가 여성 리포터와 대화하고 있었다. 그것은 굴욕적인 함정이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피해자처럼 들리도록 조절되어 있었다. 서 부인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인 척했습니다. 우리는 정당한 후보자가 아닌 사기꾼에게 반응한 것입니다. 지원은 얼어붙었다. 이야기가 왜곡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피해자로 포장하고 있었다. 그녀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헤더로부터 또 다른 메시지였다.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어요. 그들은 이전에도 실제 후보자들에게 이런 짓을 했어요. 현우는 이사회로부터 긴급 전화를 받았다. 그의 표정이 점점 더 심각해졌다. 즉시 회의를 원해. 우리를 배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어. 지원은 결정을 내렸다. 헤더를 만나러 갈게. 그녀가 우리의 유일한 기회일 수도 있어. 위험해. 현우가 경고했다. 함정일 수도 있어.
아니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진실일 수도 있지. 지원은 가방을 집어들었다. 모든 침묵이 공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야. 때로는 두려움을 의미하기도 해. 그녀가 문을 향해 걸어가는 동안 휴대폰에 익명의 알림이 도착했다. 수년 전에 또 다른 면접 영상이었다. 또 다른 아시아계 여성, 같은 대우, 같은 사람들. 지원은 화면을 응시했다. 진실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했다. 이것은 단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체계적인 패턴이었다. 그녀는 헤더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30분 후에 만나요. 아파트를 나서면서 그녀는 맨해튼의 높은 빌딩들을 올려다보았다. 그 화려한 유리타워들 뒤에는 어둠이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둠은 빛으로 끌려 나오고 있었다. 헤더가 선택한 카페는 기업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다. 소호의 조용한 골목에 자리한 이 작은 공간은 낡은 벽돌 건물 사이에 숨겨져 있었다. 지원은 먼저 도착해 뒤쪽 테이블을 선택했다.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아야 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 속에서 그녀는 차를 홀짝이며 헤더를 기다렸다. 문이 열리고 헤더가 들어왔다. 더 이상 자신만만한 임원의 모습이 아니었다. 눈에 띄게 지쳐 보이는 여성이었다. 와줘서 고마워요. 헤더가 앉으며 말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왜 저를 만나고 싶었나요? 지원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헤더는 가방에서 USB 드라이브를 꺼냈다. 당신이 본 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서요. 그녀는 장치를 테이블 위로 밀었다. 지난 5년간의 인사 파일이에요. 녹화된 면접, 조작된 평가, 거부된 승진. 모두 편견에 기반한 것들이죠. 지원은 USB를 집어들지 않고 헤더를 응시했다. 왜 이제 와서 이걸 제게 주는 거죠? 당신도 그 방에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헤더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제 침묵이 저를 공범으로 만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과 달라요. 그럼 왜요? 제 딸 때문이에요. 헤더가 망설였다. 입양한 딸이에요. 한국계예요. 이제 12살이에요. 아기였을 때 데려왔는데 절대로 편견으로 고통받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지원은 여자의 눈에서 갈등을 읽었다. 진심일까? 아니면 또 다른 속임수일까? 몇 년 후 저는 딸의 문화를 경멸하는 사람들과 일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침묵했어요. 두려움 때문에, 비겁함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요. 그리고 지금은요. 그레고리와 다른 사람들이 방역을 준비하고 있어요. 명예훼손으로 회사를 고소할 계획이에요. 강력한 인맥이 있고 영향력 있는 변호사들이 있어요. 헤더는 자신의 휴대폰을 보여주었다. 그레고리로부터 온 메시지였다. SEO 부부에 대항해 우리와 함께하거나 다음은 당신 차례가 될 거예요. 왜 당신을 믿어야 하죠? 지원이 물었다. 헤더는 테이블 위로 사진 한 장을 밀었다. 그녀와 한국적 특징을 가진 소녀의 사진이었다. 사진 속 아이는 활짝 웃고 있었고 헤더는 그녀를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제가 딸을 볼 때마다 미래의 그녀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보여요. 단지 외모 때문에 판단받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요. 지원은 USB를 집어들었다. 이건 단순한 해고 이상의 문제인 거죠. 그렇죠? 훨씬 더 큰 문제예요. 산드라는 거의 모든 주요 기술 회사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녀는 한 통의 전화로 커리어를 망칠 수 있어요. 지원이 일어나려 할 때 헤더가 그녀의 팔을 잡았다. 조심하세요. 그들은 단지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들을 파괴하려 할 거예요. 지원은 USB를 꽉 쥐었다. 그들이 그런 줄 알아요. 카페를 나서면서 지원은 사람들의 얼굴을 관찰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일상적인 문제와 기쁨으로 가득 찬 삶. 그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천장에 부딪혔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단지 그들의 피부색, 억양, 이름 때문에 기회를 놓쳤을까? 휴대폰이 울렸다. 현우였다. 이사회가 결정을 내렸어. 우리 둘 다 출석해야 해. 지금. 지원은 택시를 잡으며 USB를 단단히 쥐었다. 이제 무기가 생겼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리빙스턴 앤 팔머 법률사무소는 금융 중심지의 세계층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레고리 마틴과 산드라리는 결연한 표정으로 로비를 가로질러 걸었다. 고급스러운 대리석 바닥 위로 울리는 그들의 발걸음 소리에는 새로운 자신감이 담겨 있었다. 회의실에서는 변호사팀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산더미 같은 법률 문서가 펼쳐져 있었고 대형 스크린에는 JS 글로벌의 주가, 하락 그래프가 표시되어 있었다. 사건은 간단합니다. 수석 변호사 맥스웰 리빙스턴이 설명했다.
그의 눈에는 승리의 빛이 번뜩였다. 그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유발하기 위해 사기적인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기업 함정에 해당합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산드라가 확인했다. 그녀는 우아한 자세로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포식자의 그것과 같았다. 계산된 매복이었죠. 더 있습니다. 그레고리가 덧붙이며 폴더를 밀었다. 지원윤이 비록 뛰어나지만 공식적으로 공동 창업자로 인정받은 적이 없다는 내부 기록입니다. 법적으로 그녀는 단지 컨설턴트이자 CEO의 아내일 뿐입니다. 맥스웰이 미소 지었다. 완벽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개인적인 복수 이야기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한편 지원은 맨해튼을 가로지르는 택시 안에서 헤더의 USB를 자신의 노트북에 연결했다. 화면에 수백 개의 파일이 나타났다. 면접 영상, 이메일 교환, 평가 보고서, 그리고 비공식 적합성 평가. 이럴 수가. 그녀는 한 파일을 클릭하며 중얼거렸다. 그것은 산드라가 작성한 내부 메모였다. 이번 분기 다양성 목표를 충족하기 위해 아시아계 후보자 2명을 인터뷰 단계까지 진행시킬 것. 최종 선발은 하지 말 것. 다른 이메일에는 더 노골적인 내용이 있었다. 소주 마시는 사람들은 우리 기업 문화에 맞지 않음. 한국인 후보자 거부. 지원은 분노와 슬픔을 동시에 느꼈다. 이것은 단지 그녀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었다. 이것은 시스템적인 문제였다. 택시가 JS 글로벌 본사 앞에 도착했을 때 건물 밖에는 기자들의 무리가 기다리고 있었다. 지원이 차에서 내리자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윤 씨, 이 모든 것이 홍보 전략입니까? 한 기자가 소리쳤다. 그레고리 마틴의 주장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당신이 정말 이 회사의 공동 창업자입니까? 지원은 그들을 무시하고 곧게 걸어갔다. 로비에서 현우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이사회가 우리에게 최후 통첩을 보냈어. 그가 엘리베이터로 향하며 말했다. 그레고리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거나 내가 CEO에서 물러나야 해. 그들이 그럴 수 없어. 넌 대주주잖아. 충분한 표를 모으면 가능해. 투자자들이 주가 하락에 긴장하고 있어. 그럼 이제 어떻게? 지원이 물었다. 현우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사회를 설득할 시간이 필요해. 그들은 아직 전체 이야기를 모르고 있어. 70층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원은 노트북을 열었다. 그럼 전체 이야기를 보여주자. 회의실에 도착하자 12명의 이사회 구성원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의장인 로버트 첸이 말했다. 서 씨, 윤 씨,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회사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지원은 노트북을 회의실 시스템에 연결하고 화면을 켰다. 해결책을 찾기 전에 여러분은 문제의 실체를 보셔야 합니다. 그녀가 파일을 열자 이사회 구성원들의 얼굴이 점차 충격으로 변해갔다. 진실의 무게가 방 안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콜롬비아 대학교 강당은 디지털 시대의 다양성과 혁신이라는 패널 토론으로 만석이었다. 스캔들 이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지원이 무대에 올랐다. 그녀는 한복 대신 완벽하게 재단된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소음이 일었다가 곧 조용해졌다. 강당의 조명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자 지원은 수백 명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꼈다. 저 뒤편에서는 그레고리와 산드라가 차가운 시선으로 그녀를 관찰하고 있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사건에 대해 얘기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지원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더 큰 무언가에 대해 말하러 왔습니다. 청중석에서 기자들이 녹음기를 준비했다. 그들의 눈에는 새로운 스캔들을 향한 갈증이 보였다. 혁신에는 국적도 성별도 억양도 없습니다. 지원이 계속했다. 하지만 기회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바꿔야 할 것입니다. 그녀는 화면을 투영했다. 주요 기술 회사들의 다양성 통계였다. 체계적인 과소대표를 보여주는 실망스러운 숫자들이 나타났다. 이제 새로운 것을 소개하겠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새로운 시스템이 화면에 나타났다. 오로라 프로토콜이라는 이름이 화면 위에 빛났다. 이것은 JS 글로벌에서 개발한 채용 및 평가 프레임워크입니다. 초기 선발 단계에서 정체성 표지를 제거합니다. 지원은 차분한 목소리로 시스템의 기술적 세부 사항을 설명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수년간의 연구와 경험이 담겨 있었다. 청중들은 그녀의 전문성에 감탄하며 경청했다. 이 알고리즘은 이력서에서 이름, 성별, 출신, 학교 같은 정보를 가리고 오직 기술과 경험만을 평가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표준화된 문제 해결 과제를 통해 실제 능력을 측정합니다. 질문 시간이 되자 산드라가 일어섰다. 윤 씨, 그녀가 가짜 공소남으로 말했다. 아니, 서 씨라고 해야 할까요? 동료들에게 설치한 함정과 당신의 소위 투명성 옹호를 어떻게 조화시키나요? 강당이 조용해졌다. 지원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함정이 아니라 진단이었습니다. 과학자로서 체계적인 문제가 의심될 때 가설을 테스트합니다. 공개적인 망신을 줌으로써요. 실제 결과의 편견을 노출시킴으로써죠. 지원이 반박했다. 그리고 투명성에 대해 말하자면 그녀는 새로운 화면을 투영했다. JS 글로벌의 내부 이메일이었다. 산드라 그레고리 등이 후보자들에 대해 논의한 내용이었다. 마케팅에는 너무 중국적임, 회사를 대표하기엔 너무 인도적임, 리더십에는 억양이 너무 강함, 청중석에서 놀라움의 탄식이 터져나왔다. 산드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것은 한 번의 면접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지원이 결론을 내렸다. 매일 뛰어난 사람들을 실패하게 하는 시스템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녀는 산드라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우리의 편견에 대한 결과에 노출될 때까지 계속 실패할 것입니다. 청중이 기립박수를 보내기 시작했다. 그레고리는 나가려고 일어섰지만 사진사들이 이미 출구를 막고 있었다. 다음 날 헤드라인은 이미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강당을 나서며 지원은 예상치 못한 동맹을 발견했다. 다양한 기술 회사에서 온 수십 명의 아시아계 직원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감사와 연대감이 담겨 있었다. 한 젊은 한국계 여성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저도 같은 일을 겪었어요. 모두가 겪었죠. 하지만 아무도 목소리를 내지 못했어요. 용기를 내지 못했어요. 지원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 함께예요.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현우였다. 이사회가 결정을 내렸어. 그들은, 지원은 숨을 멈췄다. 그녀의 미래, 그들의 회사의 미래가 그 다음 말에 달려 있었다. 지원은 유리가 깨지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현우는 이미 일어나 전화로 보안 요원을 부르고 있었다. 아파트 창문에 돌이 던져졌고 그것은 종이로 쌓여 있었다. 메시지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문화적 배신자,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이번 주에 세 번째야. 현우가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와 걱정이 섞여 있었다. 지원은 침대에서 일어나 맨발로 깨진 유리 조각을 피해 걸었다. 그녀는 돌에 감긴 쪽지를 집어들었다. 송을 씨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위협적인 메시지 옆에는 그녀의 얼굴 사진이 붙어 있었고 붉은 X로 가로질러져 있었다. 지원의 전화가 울렸다. 미나로부터 소식이 왔다. 법원이 당신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어. 소송은 계속되지만 작은 승리야. 콜롬비아 대학교에서의 발표 이후 몇 주 동안 지원은 양극화된 인물이 되었다. 일부에게는 다양성의 영웅이었고 다른 이들에게는 피해의식과 조작의 상징이었다. 소셜미디어에서 그녀에 대한 논쟁이 격렬했고 개인 이메일로는 매일 위협이 쇄도했다. 당신의 개인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보안 책임자가 경고했다. 그는 마지막 주의 사건 보고서를 검토하며 얼굴을 찌푸렸다. 일시적으로 아파트를 떠나시기를 권장합니다. 지원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평소라면 아름다웠을 센트럴파크의 가을 풍경이 이제는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저 아래 어딘가에 그녀를 해치려는 사람들이 있었다. 가방을 싸는 동안 현우는 이사회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의 표정은 매 단어마다 더욱 굳어졌다. 무슨 일이야? 현우가 전화를 끊자 지원이 물었다. 최후 통첩이야. 그레고리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소송을 포기하거나 내가 CEO에서 물러나야 해. 그럴 수 없어. 너는 대주주잖아. 충분한 표를 모으면 가능해. 투자자들이 주가 하락에 초조해하고 있어. 지원은 침대에 앉아 지쳐 보였다. 그럼 이게 끝이야? 그들이 이기는 거야? 선택권이 있어. 현우가 대답했다. 그는 그녀 옆에 앉았다. 싸울 수 있어. 무엇을 희생해서. 네 자리, 우리의 안전. 두 사람의 대화는 지원의 휴대폰 알림 소리로 중단되었다. 소셜미디어에서 공유되고 있는 영상이었다. 술에 취한 레이첼 모스가 배에서 아시아인들에 대한 인종차별적 발언을 하고 있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지? 모르겠어. 지원이 대답했다. 하지만 바이럴되고 있어. 또 다른 알림. 앤드류 블레이크가 비공개 회의에서 소수자 직원들의 승진을 막기 위해 평가를 조작한 방법에 대해 웃고 있었다. 누군가 그들 모두를 폭로하고 있어. 현우가 깨달았다. 지원은
익명의 메시지를 받았다. 당신이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다른 이들이 따를 것입니다. 진실은 많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만든 거지, 현우? 그녀는 경의와 두려움 사이에서 속삭였다. 운동일까 아니면 괴물일까? 밤이 깊어갈수록 더 많은 폭로가 온라인에 등장했다. JS 글로벌을 넘어 다른 회사들의 임원들까지 포함하는 폭로였다. 이것은 더 이상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었다. 산업 전체를 뒤흔드는 변화의 물결이 시작되고 있었다. 침대에 누워 지원은 할머니의 말씀을 떠올렸다. 진실은 빛과 같다. 처음에는 눈을 아프게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길을 밝혀준다. 아침이 밝아오자 그녀는 결정을 내렸다. 그들은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맞서 싸울 것이다. 비록 그 대가가 그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일지라도. 준비됐어? 현우가 물었다.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항상 그랬어. 맨다린 오리엔탈 호텔 최상층의 고급 레스토랑은 평소에는 고요한 사치의 안식처였다. 오늘 이곳은 그레고리 마틴과 그의 강력한 기업 동맹들 간의 긴장된 회의 장소가 되었다. 창밖으로는 맨해튼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지만 테이블 주변의 분위기는 어둡고 무거웠다. 당신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장담했잖소. 보텍스 테크놀로지의 CEO 리처드 블랙우드가 비난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노출되었소. 그레고리는 열흘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그의 눈 아래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가 그렇게 많은 내부 커뮤니케이션에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산드라 리가 개입했다. 그녀의 평소 자신감은 사라지고 불안한 에너지로 대체되었다. 이것이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회사의 직원들도 비슷한 대화를 유출하고 있어요. 리처우드가 테이블을 내리쳤다. 수정잔들이 흔들렸다. 내 딸이 어제 내게 물었소. 나도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느냐고. 내 딸이. 우리는 좋은 사람들입니다. 레이첼 모스가 속삭였다. 그녀의 손은 와인잔을 꽉 쥐고 있었다. 우리는 그저 사람들을 판단했을 뿐이에요. 그게 범죄인가요? 법적으로는 아니오. 그레고리가 말했다. 하지만 법정 밖에서는 창가에서 그는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아래에서는 시위대가 형성되고 있었다. 다양성을 위한 기술자들이라는 현수막을 든 수십 명의 사람들이 건물 앞에 모여 있었다. 한편 지원과 현우가 임시로 설치한 호텔 본부에서는 미나가 숫자를 발표하고 있었다. 지난주에 8개 대기업에서 17명의 임원이 물러났습니다. 모두 같은 패턴의 폭로를 따르고 있어요. 우리가 한 게 아니야. 지원이 고집했다. 누군가가 이 순간을 이용하고 있어. 그리고 우리의 전술을 사용하고 있지. 현우가 보충했다. 맥락화된 녹음, 반박할 수 없는 증거. 미나는 더 많은 데이터를 보여주었다. JS 글로벌의 주가가 안정되었어요. 이사회가 물러서고 있어요. 투자자들은 폭풍이 지나가지 않을 것임을 깨닫고 적응하고 있어요. 지원의 전화가 울렸다. 헤더였다. 그레고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셨나요? 아니요. 무슨 일이죠? 고객들이 계약을 취소하고 있어요. 친구들이 피하고 있고요. 그가 아시아 여성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본 후 그의 아내가 이혼을 요청했어요. 지원은 가슴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우리는 삶을 파괴하려던 것이 아니었어요. 당신이 아니었어요. 헤더가 대답했다. 그들이 만든 시스템이 그들 자신에게 돌아온 거예요. 전화를 끊자 지원은 현우를 바라보았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를 시작했어. 그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진실을 보여줬어. 사람들이 그것으로 무엇을 하는지는 당신의 책임이 아니야. 비서가 끼어들었다. 윤 씨, 로비에서 누군가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해요. 중요하다고 하네요. 누구죠? 그레고리 마틴이요. 지원과 현우는 놀란 시선을 교환했다. 이것은 예상치 못한 전개였다. 그가 무엇을 원할까? 협상? 화해? 아니면 또 다른 함정? 지원은 일어섰다. 내려가자. 로비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녀는 자신의 여정을 생각했다. 모욕당한 면접자에서 변화의 촉매제로 그녀는 이제 두려움이 아닌 목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문이 열리자 그녀는 한때 강력했던 남자의 쓰러진 모습을 보았다. 지원은 심호흡을 하고 앞으로 걸어갔다. 호텔 로비에 앉아있는 남자는 지원에게 커피를 쏟았던 강력한 임원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레고리 마틴은 무너진 사람처럼 보였다. 깊은 다크서클, 구겨진 정장, 떨리는 손. 한때 뉴욕 경제계에서
가장 날카로운 마음 중 하나로 알려졌던 그는 이제 껍데기만 남은 사람 같았다. 5분만요. 지원이 다가오자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거칠고 지쳐 있었다. 그것이 제가 요청하는 전부입니다. 현우는 그녀 옆에 서서 표정을 감추고 있었다. 5분. 호텔 로비의 한적한 구석, 대리석 기둥 뒤에 있는 테이블에서 그레고리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멈춰 주시길 요청하러 왔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멈추라는 말씀이신가요? 지원이 물었다. 우리 삶의 체계적인 파괴를요. 당신이 계속되는 유출 뒤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지원이 대답했다. 하지만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이해합니다. 그레고리는 쓰게 웃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누가 또 있겠습니까? 제 경력은 끝났습니다. 결혼도 끝났습니다. 어제는 식당에서 저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모 때문에 거부당했던 것처럼요. 현우가 관찰했다. 도덕에 대해 토론하러 온 게 아닙니다. 그레고리가 말을 잘랐다. 그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떨렸다. 거래를 제안하러 왔습니다. 우리는 소송을 취하할 것입니다. 자백서에 서명하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지원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의 눈에서 진정한 패배와 후회를 볼 수 있었다. 대가로 뭘 원하시나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 공식 성명서를 내주십시오. 당신이 구원을 믿는다고 말해 주십시오. 그레고리의 취약함에서 무언가가 지원의 마음을 건드렸다. 할머니가 자신을 모욕한 지 수년 후에 용서를 구한 옛 상사에 대해 들려준 이야기가 떠올랐다. 할머니는 그를 용서했지만 잊지는 않았다. 왜 우리가 그래야 하죠? 현우가 회의적으로 물었다. 그레고리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다. 손이 너무 떨려 2번이나 떨어뜨릴 뻔했다. 제가 당신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회가 수년간 차별적 패턴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산들에게 의심스러운 기준을 사용해 후보자를 걸러내도록 허가했음을 보여주는 이메일들이요. 지원과 현우는 시선을 교환했다. 놀라움과 깨달음이 그들의 눈에서 번쩍였다. 이것이 그들이 우리를 침묵시키려 했던 이유를 설명해 주네요. 지원이 중얼거렸다. 저는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레고리가 인정했다. 그의 목소리는 진정한 후회로 떨렸다. 하지만 저만 이 이야기의 유일한 악당은 아닙니다. 지원은 봉투를 열고 문서를 훑어보았다. 이메일들, 회의록, 비공식적인 메모들, 모두 이사회의 최고 구성원들이 회사의 차별적 관행을 묵인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단지 눈을 감은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장려했다. 그가 일어나려 할 때 지원이 물었다. 왜 지금인가요? 그레고리는 망설였다. 그의 눈에는 무언가가 깨진 것 같은 표정이 있었다. 어제 제 16살 딸이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아빠, 어떻게 그 여자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가 떠난 후 현우는 봉투 속 문서들을 면밀히 검토했다. 이것들이 진짜라면 우리는 이사회를 압박할 수 있어. 진짜인지 확인해야 해. 지원이 말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그에게 어떻게 대응할지도 결정해야 해. 그가 자비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현우가 물었다. 지원은 할머니의 말씀을 떠올렸다. 용서는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미래를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다. 나는 정의를 원해. 그녀가 마침내 대답했다. 하지만 복수는 원하지 않아. 미나가 서류를 가지고 돌아왔다. 그녀의 눈에는 흥분이 빛났다. 확인했어. 이 문서들은 진짜야. 이것으로 우리는 게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 지원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럼 마지막 단계를 시작하자. JS 글로벌 홀딩스의 본사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해 있었다. 예전에는 칸막이와 눈에 보이는 계층 구조가 있던 곳에 이제는 열린 공간이 있었다. 지원은 새로운 레이아웃을 걸으며 다양한 배경을 가진 직원들이 나란히 일하는 모습을 관찰했다. 그레고리와의 대면 이후 3개월이 지났다. 소송은 비밀 합의 후 취하되었다. 이사회는 자신들의 타협적인 정보가 공개될 위험에 직면해 지원과 현우가 제안한 변화에 굴복했다. 새 회의실에서 다양한 팀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원은 긴장된 얼굴들을 알아차렸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가 시작했다. 오늘 우리는 오로라 프로토콜을 세계에 공식적으로 소개합니다. 화면에는 그녀가 개발한 새로운 채용 및 평가 시스템이 표시되었다. 원래의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했지만 이제는 조직의 모든 수준에서 편향을 제거하도록 확장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지원이 설명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감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것은 철학입니다. 재능에는 얼굴 억양 출신이 없습니다. 기술, 비전, 잠재력이 있을 뿐입니다. 회의실 뒤쪽에 서 있는 현우는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관계는 시련을 통해 깊어졌다. 더 이상 그는 스포트라이트를 독차지하지 않았고 그녀는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지 않았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다. 윤 씨, 이 프로토콜이 단지 스캔들에 대한 홍보 대응이라는 비판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그 반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캔들은 오래전에 존재했어야 할 것의 촉매제였을 뿐입니다. 다른 질문이 나왔다. 해고된 임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부는 낮은 직위로 재고용되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지원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우리는 진정한 후회와 변화 후에 두 번째 기회를 믿습니다. 일부는 광범위한 인식 프로그램과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방 뒤쪽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그레고리 마틴이 비싼 정장 대신 주니어 컨설턴트 배지를 달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수치심과 결의가 함께 담겨 있었다. 발표 후 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감사하지 마세요. 지원이 대답했다. 돌아오는 길은 길고 어렵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 걸음마다 마땅합니다. 모두가 나간 후 현우는 지원을 껴안았다.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지원은 미소 지으며 재킷 라펠에 달린 작은 한복 브로치를 만졌다. 할머니는 용서가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미래를 결정하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셨어.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미나였다. 긴급 회의가 있어. 계약을 취소한 대형 고객들이 돌아오고 있어. 주가가 치솟고 있어. 지원은 미소 지었다. 잠시 후에 갈게. 미나가 끊자 현우가 물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다음 단계야. 지원이 대답했다. 오로라 프로토콜은 시작에 불과해. 더 큰 계획이 있어. 현우는 그녀를 흥미롭게 바라보았다. 어떤 계획? 재단을 설립하고 싶어. 편견에 맞서 싸우는 기술 전문가들을 지원하는 재단. 그리고 단지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지원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익명의 메시지였다. 당신이 시작한 것은 계속 잘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증언자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더 많은 회사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원은 메시지를 현우에게 보여주었다. 우리가 만든 것은 우리를 넘어 잘하고 있어. 그게 널 두렵게 해? 그가 물었다. 아니, 그녀가 대답했다. 희망을 주어. 사무실 창문 너머로 맨해튼은 여전히 분주했다. 하지만 지원의 눈에는 도시가 약간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았다. 변화는 느리고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제 아무도 그것을 멈출 수 없었다. 뉴욕 한인협회의 자선 행사장은 불빛과 전통 음악으로 빛났다. 지원은 현대적인 디자인의 사파이어 색조 한복을 입고 주빈석에 앉아 있었다. 현우는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그녀가 올해의 비전 제시자상을 받는 것을 지켜보았다. 당신의 용기는 우리 산업을 변화시켰습니다. 사회자가 말했다. 그리고 수천 명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지원은 무대에 올라 트로피를 받았다. 크리스탈 조각은 빛을 아름답게 반사했다. 마치 그녀의 내면에 있던 진실이 구체화된 것 같았다. 감사 연설 중 지원은 청중 속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다. 레이첼 모스, 그녀의 굴욕에 참여했던 전 마케팅 임원이었다. 그레고리와 달리 그녀는 결코 후회를 표현하지 않았다. 행사가 끝난 후 레이첼은 조용한 순간을 노려 지원에게 접근했다. 인상적인 변신이네요. 레이첼이 긴장된 미소로 말했다. 피해자에서 영웅으로. 무엇을 원하시나요, 레이첼? 지원이 직접적으로 물었다. 대화요. 전문가 여성 둘로서. 한적한 코너에서 레이첼은 속내를 드러냈다. 저는 파산했어요. 아무도 저를 고용하지 않아요. 아파트는 담보 대출 중이고 웨이트리스로 임시 일을 하고 있어요. 당신의 상황이 안타깝지만 아니요. 레이첼이 말을 잘랐다. 동정하지 마세요. 그냥 제 말을 들어보세요. 당신이 누가 용서받고 누가 그렇지 않을지 통제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레고리와 헤더는 두 번째 기회를 얻었어요. 저는 아니고요. 지원은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들은 진정한 후회를 보였습니다. 제가 후회하고 있다면요? 교훈을 배웠다면요? 말은 쉽습니다. 레이첼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녀의 향수 냄새가 공기 중에 퍼졌다. 제가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요? 산드라리에 관한 것. 그녀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끝나지 않았어요. 조용히 자신의 네트워크를 재건하고 있어요.
복수를 계획하면서요. 지원은 여자를 주의 깊게 관찰했다. 진실을 말하고 있을까? 왜 저에게 이걸 말하시죠? 그레고리가 얻은 것을 저도 원하기 때문이죠. 돌아갈 수 있는 길. 레이첼의 절박함은 진짜처럼 보였다. 지원은 어린 시절 할머니가 자신에게 들려준 이야기를 떠올렸다. 할머니를 비웃었던 한 미국인 소녀가 수년 후 할머니의 가게에 와서 용서를 구했던 이야기. 할머니는 그녀를 용서했고 그 소녀는 나중에 할머니의 가장 충실한 친구 중 한 명이 되었다. 증명해 보세요. 지원이 말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레이첼은 가방에서 USB 드라이브를 꺼냈다. 여기 있어요. 산드라의 새 네트워크 접촉한 회사들. 그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영향력 있는 위치에 심어 놓았는지. 현우가 그들의 긴장된 대화를 느끼고 다가왔다. 레이첼은 물러났고 명함 한 장을 남겼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적은 동맹자로 더 나은 경우가 있어요. 둘만 남게 되자 지원은 현우에게 명함을 보여주었다. 그녀를 믿지 않아. 믿어서도 안 돼. 현우가 동의했다. 하지만 산들에 대해 진실을 말하고 있다면? 지원은 한숨을 쉬었다. 누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지 결정하는 힘. 내가 결코 원치 않았던 부담이야. 용서에 관한 것이 아니야. 미나의 목소리가 그들 뒤에서 들렸다. 전략에 관한 거지. 레이첼은 절박하지만 산드라는 계산적이야. 한 명은 애원하고 있고 다른 한 명은 계획하고 있어. 지원은 축하하는 군중을 바라보았다. 우리는 정의를 만들기 위해 이것을 시작했어. 판사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문제는 미나가 관찰했다. 지금 경계를 늦출 여유가 있느냐는 거야. 그날 밤 지원은 잠들 수 없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속삭였다. 정의를 위해 어디까지 가야 하지? 그리고 언제 정의가 그저 또 다른 권력의 이름일 뿐일까? 창밖으로 눈이 뉴욕 거리에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마치 세상이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5년 후 오로라 재단 캠퍼스는 맨해튼에서 한 건물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다. 벽에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수백 명의 젊은 전문가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모두 멘토링과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한 사람들이었다. 지원은 이제 짧은 머리에 몇 가닥의 회색 머리카락을 가진 모습으로 복도를 따라 걸으며 새로운 장학생 그룹을 관찰했다. 일부는 그녀를 알아보고 흥분하여 속삭였다. 한복의 여인이라는 미디어의 별명은 기업 세계에서 전설이 되었다. 그녀의 사무실에서는 젊은 여성이 긴장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메이린 첸 컴퓨터 과학 신입 졸업생이었다.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윤 박사님. 그녀가 약간의 억양과 함께 말했다. 지원이라고 불러요. 그녀가 미소 지었다. 당신의 윤리적 얼굴 인식 알고리즘이 인상적이에요. 감사합니다. 당신의 성우적인 작업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지원은 젊은 여성을 관찰했다. 그녀의 눈에서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았다. 열정, 호기심, 그리고 증명하고자 하는 욕망. 왜 개인적으로 초대했는지 아세요? 아니요, 선생님. 지원은 화면을 활성화했다. 거기에는 오래된 사진이 있었다. 그녀가 모욕당했던 면접실. 이 방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건물은 리모델링 되었죠. 하지만 여기서 일어난 일이 모든 것을 바꿨어요. 그녀는 다른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주요 기술 회사의 현재 다양성 통계. 수치는 극적으로 바뀌었다. 쉽지 않았어요. 지원이 계속했다. 산드라리는 레이첼이 경고했던 대로 복수하려 했어요. 그레고리 마틴은 정말로 구원받았고 지금은 우리의 기업 인식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어요. 예전 임원 중 일부는 결코 변하지 않았죠. 원래 회사는요, JS글로벌은요, 현우는 여전히 CEO예요. 우리는 완전히 그 문화를 바꿨어요. 하지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은 여기 재단에 있어요. 지원은 서랍을 열고 조심스럽게 접힌 패키지를 꺼냈다. 하늘색 한복, 복원되어 커피 얼룩이 제거된 상태였다. 이 한복은 제 할머니의 것이었어요. 그 다음 제 것이었고요. 이제 당신 것이 되길 바랍니다. 메이리는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렇게 중요한 것을 받을 수 없어요. 선물로 주는 것이 아니에요. 책임으로 주는 거예요. 지원은 부드럽게 천을 만졌다. 각 세대는 기억하면서 동시에 나아갈 필요가 있어요. 옆방에서 활기찬 목소리가 재단의 다음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있었다. 진정으로 포용적인 회사를 위한 글로벌 인증 시스템. 다음 단계를 이끌 준비가 되었나요? 지원이 물었다. 메이리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경외심을 담아 한복을 만졌다. 당신의 용기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원은 미소 지었다. 용기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존엄성에 관한 것이었죠. 그리고 보이지 않기를 거부하는 것.
사무실 창밖으로 맨해튼은 여전히 그 광기 어린 리듬을 계속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벽 안에서는 조용한 혁명이 계속 자라고 있었다. 한 번에 한 사람씩. 지원은 책상 위에 놓인 할머니의 낡은 사진을 바라보았다. 젊은 한국 여성이 IBM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결단력이 서려 있었다. 할머니가 옳았어요. 지원이 메이린에게 말했다. 진정한 변화는 항상 조용히 시작돼요. 한 사람의 용기에서. 그리고 그 용기가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주죠. 메이린은 한복을 받아들고 약속했다. 이 유산을 소중히 여기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현우가 문을 노크하고 들어왔다. 세월이 그의 관자놀이에 은빛 흔적을 남겼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열정으로 빛나고 있었다. 이사회가 새 프로젝트를 승인했어.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글로벌 인증 프로그램이 다음 달에 시작돼.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시작한 것은 이제 그들을 넘어 자라고 있었다. 더 이상 한 회사나 한 산업에 국한되지 않았다. 그것은 운동이 되었다. 그리고 어쩌면 언젠가는 당연한 것이 될 것이다. 창밖으로 맨해튼의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새로운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